7장은 운동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운동량의 정의,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보존, 그 다음에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그 다음에 2차원 충돌, 질량 중심 등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비탄성 충돌까지 하겠어요. 자, 운동량과 힘과의 관계. 자, 일단 운동량은 간단하게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가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 자, 그리고 뉴턴의 이 법칙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뉴턴의 이 법칙이 원래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힘으로 정의되었죠. 그렇죠? 힘, R자 힘이다. 이게 원래 뉴턴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운동량을 MV로 바꾸고 M은 상수니까 밖으로 꺼낼 수 있죠. 이렇게 DT분의 DV는 속도죠. 그렇죠? 그래서 MV 가속도 DT분의 DV는 가속도죠. 자, 그래서 F는 MA가 되는 거예요. 자, 힘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 예제 1번하고 2번은 넘어가고 이번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봅시다. 시스템 알죠, 여러분? 시스템의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물리 개념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변위하고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무엇이 그 시스템에 들어있는가, 그것만 정의하면 되는 거죠. 자, 공A와 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A고 하나는 B예요. 그 다음에 질량 각각 MA, MB가 되고, 이걸 한 시스템으로 봅시다. 자, 시스템에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시스템의 총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거는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물체 하나에 대한 그런 뉴턴 법칙이었죠. 이거를 확장을 해봅시다. 확장을 하면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여러 개의 공이 있다, 물체가 있다고 가정해요. 공으로 가정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각각에 적용되는 뉴턴 이 법칙은 D, P1, 이게 1번 공, 2번, 3, 4, 5라고 합시다. 너무 많다. 3개만 하자. 자, dP 나누기 dt는
벡터죠 원래. 1번 공에 가해지는 알짜 힘. 여러 가지 힘이 있어서 그 힘을 다 합한 게 알짜 힘이죠. 힘은 1번 공의 운동량의 변화, 시간 변화율과 같다. 그렇죠? 각각에 다 이런 공식이 있겠죠. 여기도 dp2 dt는 f2 이렇게, 그죠? 합. 이거 3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다 더해요. 좌변, 우변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걸 양변에 더해도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dt분의 d로 묶어요. 묶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dt p1 여기 p2 p3는 F1에 가해지는 알짜 힘, 그 다음 더하기 F2에 더해지는 알짜 힘, 그 다음에 F3에 가해지는 알짜 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변은 시스템 안에 공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받는 모든 힘을 다 더한 거예요. 모든 힘을. 자, 근데 이걸 잘 봅시다. 만약에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힘을. 근데 작용 반작용 때문에 1번이 2번에게 가하는 힘은 자, 2번이 1번을 이렇게 뭐 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도 2번을 똑같이 당기죠. 같은 힘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F1이고, 그죠? F1 2번 때문에 2번에 의해서 1번을 당기니까 1번에 가해지니까 이제 F1이 되겠고, 이거는 뭐예요? F2가 되겠죠. 그렇죠? F2가 받는 힘이니까. 근데 두 개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1번과 3번에도 그런 관계가 있고 3번과 2번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힘은 내부 힘을 다 더하면 0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뭐 폭발하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력이 있지 않는 한 이 좌변이 0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좌변이 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시스템의 운동량의 총합이죠. 그렇죠? 시스템 운동량의 총합이에요. 시스템 운동량의 총합의 시간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외력이 없는 한 매 순간 운동량은 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A하고 B가 충돌할 수도 있고, 뭐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을 가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충돌 전이든 충돌 후든 운동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다. 보존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질량과 속도로 써보면 A의 운동량이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충돌 후에도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충돌 후에 이제 이게 충돌 전이고 이게 충돌 후예요. 그러니까 요 식은 이거고 요 식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MAVA 더하기 MBVB는 충돌 후의 운동량, MAVA 프라임, VA 프라임은 충돌 후의 A의 속도예요. 그래서 MBVB 프라임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외력을 의미해요. 외력이 0이면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방금 설명한 거예요. 이 고립계라고 써있죠. 고립계는, 그라는 거는 외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고립계라 그래요. 외부에서 건드리지 않으니까 고립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외부로 힘을 가하지도 않고, 외부의 힘을 받지도 않고. 고립계. 고립된 시스템. 고립된, 그 영어로 isolated. 그죠? 그래서 isolated system이라고 얘기해요. 고립계를. 자, 이번에 예를 보면 로켓의 예인데, 로켓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가스를 분출하죠. 특정 시간이 되면. 그러면 가스도 운동량이 있고, 로켓 껍데기도 운동량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스의 운동량의 크기와 로켓의 운동량의 크기가, 로켓 껍데기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로켓에 멈춰 있다가 로켓이 어떻게 멈춰 있냐? 사실 안 멈춰 있죠. 이 멈춰 있다고 봐도 되죠.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세우면은 세로로 로켓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게 땅이에요. 이게 땅. 이 멈춰 있다가 가스가 막 나오면 이제 로켓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스는 밑으로 가고 로켓은 위로 가고 그 가스의 운동량과 로켓의 운동량이 같아요.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반대고. 그래서 이제 멈춰 있을 때도 운동량이 0이지만 분출 후에도 이 합은 0이죠. 그래서 시스템의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로켓이 움직여도 이거는 이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자, 로켓이 예를 들어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V라는 속도로. 그러면은 그리고 V라는 속도로 이제 오른쪽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좌표계도 이 V라는 속도로 똑같이 따라서 이동하면 돼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관성좌표계라고 그랬죠. 관성좌표계에서 뉴턴 법칙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뉴턴 법칙이 성립하면 그 관성좌표계죠. 그렇죠. 특히 뉴턴의 1법칙.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일정한 속도로 가거나 멈춰 있다. 그게 이제 뉴턴 1법칙이죠. 자, 그래서 로켓을 따라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보면 로켓은 멈춰 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제 7.3을 봅시다. 예제 7.3은 이제 별이 붙어 있죠? 자, 그림과 같이 10,000kg의 객차 A가 24m/s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얘 B는 정지에 있었어요. VB는 0이었어요. 충돌 전에. 이게 A만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객차라 그랬으니까 얘도 10,000kg이고 A도 10,000kg이고 얘도 10톤, B도 10톤, 둘 다 10톤이에요. 꽝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나서 여기 무슨 결합 장치가 있어서 철컥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속도로? 물론 좀 더 느린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은 충돌 후의 운동량과 같다.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을 계산해 봅시다. 객차 A의 운동량과 객차 B의 운동량을 더해야 되는데 객차 B는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이 빵이죠, 빵. 그죠? 그래서 MV죠, MV. 그래서 10,000kg 곱하기 이렇게 하지 말고 공식을 먼저 씁시다. 자, 객차 A의 질량 곱하기 VA. 사실 여기다 X를 붙여야 돼요. 왜냐면 이제 1차원 운동이니까 X방향으로. 이래야지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VA라고 쓰면은 이거는 VA라는 벡터의 크기가 되어서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도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VA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VA가? 아, 그러면은 반대로 달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게 다예요. 충돌 전에 이 시스템의 운동량. 이 시스템이라는 건 객차 두 개가 이제 시스템이에요. 는 충돌 후에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같이 달리니까 하나의 물체로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의 물체니까 질량이 어떻게 돼요? MA 더하기 MB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MB하고 MA하고 똑같다며.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EMA. 이것도 다 빼요. A도 다 빼요. 그냥 객차의 질량이 M이다. 이렇게. 훨씬 간단하겠죠?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는 속도죠. 그죠? 모르는 속도.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구하시오요. 너무나 쉽죠? 양변에 m을 지워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눠요. 그럼 나누기 2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속도, 알고 싶은 속도는 바로 처음 속도 24에 나누기 2다. 24 나누기 2다. 뭐예요? 12죠. 그렇죠? 답이. 그래서 12m/s가 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풀어서 꼭 정답을 맞추도록 해요. 자, 소총의 반동. 별은 없지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총알이 이제 이 총에서 발사될 텐데 그냥 정지해 있어요. 총알도 이제 안에 들어있겠죠. 총알도 멈춰 있고. 그래서 발사 전에 운동량은 0이에요. 0은 그 다음에 발사 후에는 총알은 앞으로 날아가고 총알은 이제 X방향, 플러스 X방향. 그 다음에 총은 반동이라고 그러죠. 어깨가 이렇게 아프죠. 그죠? 여기 이제, 이 뒷부분을 이제 어깨에다 대는데, 총이 이제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써보면은, M, 먼저 총알부터. M, 총알이니까, 총알을 여기는 B라고 했네. 아, 왜냐면 이제 분릿이니까. MB, 분릿. 곱하기 분릿의 속도. 충돌 후니까 여기다 프라임을 붙여준 것 같아요. 더하기 총의 반동. 그죠? 총의 반동. 뒤로 날아가니까 이거를 그냥 성분이니까 그냥 더하기로 합시다. 더하기 MR. R은 뭐예요? 라이플. 소총을 얘기하는 거죠. 라이플. 소총이 이제 작을 소자지만 조그만 총, 권총 같은 게 소총이 아니고
큰 총에 비해서는 작다 그런 얘기예요. 권총은 너무나 작고 소총 그러면 이런 총. 그래서 MR 곱하기 VR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X 성분.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반동 속도만 계산하라. 반동 속도. 아, 총알 속도가 주어졌네. 그죠? 총알 속도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구하면 되니까 VRX 프라임은 이거 이제 왼쪽으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MP VP X 프라임 나누기 MR 그죠? M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MB가 분리 총알에 0.02kg 0.02 곱하기 총알의 속도 620 오른쪽으로 620이니까 이제 플러스죠. 620m/s 620이면은 거의 음속의 2배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소총이 더 빠른가 보지. 소총 탄환이 더 빠른가 봐요. 이거는 소리가 아주 크겠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 아니, 총알 발사될 때 총알의 그 속도가 발사 속도가 음속을 넘어가게 되면 슈퍼소닉 때문에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요. 뻥 하고 들려요. 총소리가. 그 다음에 MR로 나눈다. MR이 5kg는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0.02 곱하기 620 나누기 5 마이너스 2.48 마이너스 2.48 미터 퍼 세크. 별로 안 빠르죠, 그죠? 1초에 2.5m면은 이거 뭐 사람 걷는 속도 아니야 이거? 아주 느리네. 걷는 속도보다 좀 빠르네. 그죠? 걷는 속도보다 좀 빠르게 걷는 속도. 여기 유숫자가 2개죠. 그죠? 2개. 제일 작은 게. 이거는 3개인지 2개인지 알 수 없어요. 3개라고 쳐도 그보다 더 작은 게 유숫자 2개이기 때문에 8에서 반올림하면 2.5 마이너스 2.5 미터 퍼 세크다. 즉 뒤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마이너스 2.5 미터 퍼 세크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좀 깨끗하게.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여기 최초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쓸 때 여기 X라고 이렇게 성분으로 써서 이 자체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우리가 물론 알고 있어요. 총알은 앞으로 날아가고 그다음에 총은
뒤로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뒤로 날아간다고 해서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얘가 결정할 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헛갈린다, 난 이렇게 풀기 싫다 하는 사람은 그냥 속력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0은 m b v p 프라임, 충돌 후 총알의 속도죠. vb 프라임.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 총은 뒤로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m b v 라이플 프라임. 난 이렇게 할랜다.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되나? 이제 이걸 이제 구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MB를 나눠요. 아니, 이건 왜 갑자기 MB야? 이거 MR이지. MR. 이 되고, 지우고. 그러면 VR은 플러스 MB V B 프라임 나누기 MR. 이렇게 되죠? 이게 답이 뭐예요? 2.5예요. 2.5.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자, 이 최초 이제 방정식을 쓸 때 뒤로 날아가는 속력이 VR 프라임이라고 이게 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얘가 플러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답이 2.5가 나오면 뒤로 2.5m/s로 날아가는구나 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자꾸 헷갈리면 질문을 해요. 오픈방에다가 이해할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알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충돌과 충격량 생략하고, 충격량 생략하고, 격파도 생략하고, 자, 여기 보면은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 나왔어요. 탄성 충돌은 충돌 전후에 에너지 소모가 없는 거를 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요. 즉,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 그러니까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이 충돌 전후에 같으면 탄성 충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이 아닌 거,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그럼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기차의 경우와 같이 두 개가 부딪혔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고 붙어서 같이 가. 떨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말고 붙어서 같이 간 때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쪽이나 뭐 이쪽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거를 완전 비탄성이라고 해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차 문제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그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잃어버려요. 하지만 운동량은 보존된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보존된다. 외부에서 건드리지만 않으면. 자, 1차원 탄성 충돌. 그러니까 직선에서 이렇게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직선 정면 충돌을 얘기하죠. 정면 충돌. 그다음에 예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제 7. 그다음에 탄동진자.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예요. 이거는 이게 총알이 여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그네 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1차원이냐? 운동량 보존은 1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보면. 자, 그럼 풀어봅시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아마 2문제일 거예요. 요거. 어디까지 한 거야? 아, 여기서부터 해야죠. 그죠? 아,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탄성 충돌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공식이 있는데,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일단 요 운동량 보존 공식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추가로 탄성 충돌 때만 요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죠?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 왜냐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래서 두 방정식을 섞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결과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속력 차이가 1차원 충돌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속력 차이가 충돌 후에는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A가 더 컸으면 충돌 후에는 B가 더 크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충돌 전에는 이제 만약에 A가 B보다 뭐 예를 들어서 3m/s 더 빠르다. 근데 충돌 후에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B가 A보다 3m/s가 더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충돌 전에는 3m/s 더 빠르고 충돌 후에는 B보다 3m/s가 더 느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7.7식에 질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식이 MA와 MB가 같아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가는데 이거 MA와 MAMB가 같지 않아도 이렇게 돼요. 이게 유도해 보면은 그렇게 돼요. 신기하게. 자, 7.6 별표 있는 예제를 또 풀어봅시다. 자, 질량이 M인 당구공 A가 VA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같은 질량의 당구공 B와 정면 충돌한다.
B는 정지에 있었는지 아직 끝까지 읽어봐야죠. 탄성 충돌이고, 여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충돌 전에 두 공이 각각 VA와 VB의 속력으로 움직일 경우와, 그 다음에 VB가 0일 경우에 충돌 후 두 공의 속력은 각각 얼마인가? 자, 풀어봅시다. 일단 A를 풀어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봅시다. M 둘 다 MA하고 MB하고 똑같은 게 둘 다 M으로 써요. MVA. 내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A가 이쪽으로, B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모르죠. 뭐 어느 쪽으로 갈지. 일단 그냥 그림만 그려봅시다. A, 그 다음에 B. 위에 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충돌 전 운동량은 이렇고, VA라고 썼지만 X성분이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들도 그냥 VA라고 쓰고,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MVP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B가 뭐 왼쪽으로 오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지금 몰라요. 근데 여기 이게 속력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돌이라 그렇기 때문에 VB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주. 자,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VA가 속력이라고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두 번째 방법으로 했듯이 플러스로 인식을 해도 좋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VA와 VB가 어느 방향인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VB는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죠? 이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 MVA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 이게 다 플러스로 써요. 이게 뭐 오른쪽으로 날아가는지 왼쪽으로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는 다 여기 V와 V 프라임 값에 다 심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다 M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지울 수가 있겠죠.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공식 있죠? VA 빼기 VB는 VB 프라임 빼기 VA 프라임. 저걸 그대로 써요. 자, VA 빼기 VB는 VB 빼기 VA.
이게 씁시다. 프라임. 이렇게. 그 다음에, 위아래를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위식과 아래식을 더해요. 왜냐면 좌우가 같죠. 좌우가 같아요. 방정식이라는 거는 좌변 우변이 같다는 게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같은 것을 더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더해도 같죠. 그렇죠? 좌변에다가도 이걸 더하고 여기 이 식에다가 우변을 더하면은 이거와 같으니까 좌변과 우변에 같은 것을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같은 것을 더해도 이 등식은 성립하죠. 이 너무 쉬운 건데 다 아는 건데 내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더합시다. 더하면은 2VA. 우변은 더하면은 이거하고 지워지죠. 그래서 2VB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와 2가 지워져서 VA는 VB 프라임 충돌 후에 VB의 속도는 VA의 속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VA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VB를 살려둬야 되니까 이 우변에서 VA 프라임을 살려둬야 되니까 위에서 밑에 걸 빼요. 그러면은 VA에서 VA를 빼니까 이거 없어지고 VB에서 마이너스 VB를 빼니까 2VB는 2VB 아닌데 얘가 지워지고 그죠? 얘가 지워 두 번째 이거 뺐을 때는 그러니까 초록색이 이제 뺀 거예요. 뺐을 때는 초록색 색깔로 이렇게 빗금친 게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남는 게 EV A죠. A 프라임. 자, 그래서 충돌 후에 VA 프라임은 VB가 되고 충돌 후에 B는 어떻게 되냐면은 VA를 갖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A와 B가 질량이 같으면 둘이 충돌했을 때 충돌 후에는 두 개의 질량을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질량이란다. 속도를 교환한다. 그런 얘기예요. 속도를 교환한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VB를 크기가 아니고 성분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이 돼요. 이 문제를 낼 때 저자는 아마도 A와 B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달려서 이렇게 꽝 정면등도라 한 걸로 가정했지만 이럴 때도 적용이 돼요. 좀 다 지웁시다. 다 지워야지. 칠판이 필요해. 자, 첫 번째 경우는 A가 이쪽으로 날아가고 D가 이쪽으로 날아갈 경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A가 B보다 훨씬 무거우면 A도 오른쪽으로 가고 B도 오른쪽으로 B는 당연히 충돌한다면 반발력으로 반사가 되어서 당연히 오른쪽으로 날아가겠지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충돌 후
후에는 B는 당연히 1로 날아가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되죠. 근데 A는 만약에 B와 질량이 같으면은 왼쪽으로 반사돼서 왼쪽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답이 이거였죠. 이거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쓸게요. VB 프라임은 VA가 되고 VA 프라임 VB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VA 프라임이 VB가 된다 그랬으니까 VB는 왼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성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B와 부호까지 똑같아요. 그죠? 이게 VA 프라임이 VB와 같다는 얘기는 부호까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무리 무거워도. 근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아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두 개의 질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쵸. 질량이 같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근데 질량이 다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번 문제였고, B번 문제는 뭐. 처음에 B가 정지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VB가 0이죠. 그죠? 그래서 VA 프라임이 VB가 되는데 이게 0이고 VB 프라임은 VA가 되어서 얘는 0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B가 정지해 있고 A만 와서 이렇게 꽝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충돌 후에 어떻게 되냐면 A가 가만히 있고 B가 날아가는데 그 속도가 바로 A의 이게 VA면 VA의 속도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날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도 교환이죠. 그죠? A가 B의 속도를 갖는다? B의 속도가 0이니까 멈춰 있잖아. 그죠? 멈춰 있는 걸 가졌죠? 그죠? 교환을 한 거예요. 속도를 교환한다. 자,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얘기했죠. 둘이 만나서 같이 가는 거. 자, 완전한 비탄성 충돌은 한 덩어리가 되어 같이 날아가는 것은 같이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탄성 충돌,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면 다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는 모든 충돌은 비탄성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모두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리 눈에 보이는 큰 물체들은 물론 비탄성 충돌이지만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충돌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자 하나와 전자 하나는 이게 충돌하는 거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다발이라 그래요. 입자가속기에서 이제 두 물체를 충돌시키는데 양성자 하나 또 다른 양성자 하나 이렇게 꽝 이런 경우는 절대 없고 확률이 0이기 때문에 다발을
어마어마한 숫자의 다발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발이 반대쪽으로 돌다가 자기장을 조절해가지고 꽝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 중에 몇 개가 부딪혀서 어느 각도로 날아가는가 이걸 연구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탄성 충돌을 감수 봐. 그럴 경우에 탄성 충돌. 그쵸? 탄성 충돌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충돌은 100% 비탄성 충돌이다. 당구 칠 때 보면 야 이건 정말 탄성 충돌 같아 라고 생각되죠. 당구공은 이제 상하라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운동 에너지가 거의 보존된다고 생각해요. 야 마지막 문제 탄동진자. 이게 별이 2개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가능성이 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2부분으로 나누어서 풀겠어요. 첫 번째는 총알이 V라는 속도로 발사되었고, 그 다음에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하고 아주 잠깐 동안은 직선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잠깐이라 그랬지만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아주 잠깐. 그래서 충돌하고 이제 나무 토막과 총알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V가 아닌 V 프라임의 속도로 잠깐 동안 직선 운동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딱 그까지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거예요. 자,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충돌 전에는 여기 운동량이 MV죠. 그렇죠? MV. 일자원 운동이니까 벡터를 붙이지 않고 여기 V를 X 성분이라고 보겠어요. MV고 그 다음 충돌 후에는 M이 아니고 M, large M 더하기 small m 한 몸이 되었죠. 그죠? 총알이 심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잠깐 동안은 이제 V 프라임이라는 속도로 날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충돌 전에 총 운동량 여기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시스템의 구성은 총알 더하기 나무 토막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 그래서 이제 아래 방향으로 이제 중력을 받겠죠. 근데 총알이 받는 중력은 무시합시다. 왜냐면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궤도가 이렇게 내려간다든가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V는 M 플러스 MV 프라임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V예요. V. 그래서 V는 양변에 M을 나누면 V는 나누기 V 프라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뭘 답을 다 구한 것 같이 보여죠. M도 알고, 그러니까 스몰 M도 알고, 총알의 질량도 알고,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의 질량도 측정해 보면 알고. 근데 V 프라임은 모르죠, 그렇죠? 그럼 V 프라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냐? 바로 그 다음 적용할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즉 에너지가 이렇게 나무 토막이 아래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자, 충돌 직후에 조금 움직일 때, 초기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때는, 그때의 위치를 이제 0으로 잡는 거예요. 0으로. 자, 그래서 여기를, 밑에 그림을 봐요. 0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이겠죠? 그쵸? 그리고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m 플러스 m이죠. 그 다음에 한 몸이 돼서 이제 v 프라임을 가지고 있죠. 속도를. 그래서 v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에 꼭대기 올라가서는 멈추죠. 그죠? 이렇게 꼭대기 올라갔다가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서 딱 멈추죠. 그죠? 그때는 어때요?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mg h와 같다. h만큼 올라갔어요. 그죠? 이 밑바닥을 기준으로 보면은 h만큼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실수를 했는데 mgh가 아니죠. 그렇죠? m 플러스 m. 한 몸이 된 게 여기 꼭대기 가서도 이제 총알과 나무 토막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m 플러스 m GH가 되겠죠. 그래서 m 플러스 m 지우고 양변에 2를 곱하고 그럼 v 프라임의 제곱은 2gh.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v 프라임은 루트 2GH를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H예요. 그죠? 그래서 V 프라임을 구했어요. 그래서 EGH를 여기다가 요 EGH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m분의 m 플러스 m EGH. 이게 잘 안 보이죠. 그쵸? 다시 써줄게요. m 플러스 m 나누기 m 루트 EGH다. 자,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요 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V 프라임을 구하는 거예요. V 프라임. 요거 V 프라임을 구했죠. 그래서 요 V 프라임 루트 EGH를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수고 많이 했어요.